안녕하세요. 입시멘탈입니다. 코로나19 아마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코로나19로 출석 수업을 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수능일과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학사 일정 발표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정시 모집에 대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월 7일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가, 나, 다군별로 각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어서 역시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희망하는 대학과 수능 반영 과목의 유불리를 따져서 합격을 위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올해는 정시 모집 비중이 반등하는 첫 해입니다. 총 80,073명으로 모집 인원의 23%이고 전년 대비 0.3%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모집 인원 수로 보면 전년 대비 98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서 예년에 비해 변별력을 확보했지만 수학 가형과 과탐 응시 인원 증가로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성적대별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최상위권의 경우 수능에 의한 변별력이 확보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위권의 경우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재수를 기피할 경향이 생길 수 있고 구제책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비교와 영역 반영 축소로 어떤 때보다 정시가 치열해질 수 있으니 올해만큼은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위권의 경우도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수능에 따른 변별력 확보로 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은 수능 난이도 등의 영향으로 지원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하향된다면 결국 전반적인 입결은 낮아질 것이고 지원자 역시 기존에 비해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자연계열의 경우 전체 지원가가 증가했고 과탐2 응시자 감소해 쉬운 과탐1을 보고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몰릴 수 있으며 의대 역시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에서 가, 나, 다군의 차이점을 전형 기간으로 분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7일에서부터 11일 중 전형 기간은 가군이 1월 13일에서 20일, 나군은 1월 21일에서 28일, 다군은 1월 29일에서 2월 5일입니다. 각 군별 지원 기간을 나누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각 군별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정시에서 가군의 지원율은 선발 인원 감소로 인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원 감소로 인해 불안감으로 오히려 지원을 꺼리는 양상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군은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시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사항은 먼저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점수 활용 지표로 국수, 영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에 의한 환산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탐구 영역 변환 점수표를 확인하도록 하고 수시 전형이 마무리된 후 최종적으로 이월된 인원을 포함한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시는 경쟁률 상황을 예시주시하며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원율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는 정시 모집의 전형 요소로 학생부가 포함된 대학이 몇몇 있는데 대학마다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란 것이 따로 있어서 내신 등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송실되는 외형상 반영 비율은 수능 70%, 학생부 30%로 학생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수능 95%, 학생부 5%로 학생부의 비중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모집 단위별 지원 가능 성적 부근에 위치한 학생의 경우 단 0.1점도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대와 같이 학생부의 내신 비중이 높은 대학의 경우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 합격생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정시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등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정시 모집 이후 추가 모집은 등록과 미등록 충원까지 모두 완료되는 내년 2월 17일 이후 정시 미등록 충원을 통해서도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한 일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월 18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고 전형을 실시, 2월 27일까지 등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합격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4년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추가 모집 기간 전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은 학부모의 정보력에 따라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학부모는 어설픈 대학 입시 컨설턴트가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가며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보지만 미진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대학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대학 입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대학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입시 변화에 따라 대학의 전형 방법도 달라져 그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 전형 제도의 숱한 변화 속에 수험생들은 그 혼란을 다 겪으며 입시를 치러왔고 앞으로도 입시 대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2022학년도에 이어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시를 크게 손질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입시 교육 정책이지만 대학 결정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온전히 학생, 학부모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